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1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입주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구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주택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와 공시지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X고요. 그 다음에 5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X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취득세 내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협회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죠. 3번 협회는 결산서인 요약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공제사업 대상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가실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위자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인데 협회 총 수입액에서 X입니다. 협회 총 수입액은 실무교육, 연수교육하고 받는 거, 회비 받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요거는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정리를 해놨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휴업신고서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되죠.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의 경우 등록증
4번을 제출하면 되죠. 등록증 4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가입 신청을 하려면 등록증 4번이 500개 이상 있어야 되죠.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는 등록증 4번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띄그서 있네.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록증 4번 500개 이상, 자격증 4번은 1개 이상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정설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서 4번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본 제출하는 것은 기억 하나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본 제출하는지 4번 제출하는지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50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계속 찾아보시면 나중에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면적입니다. 기준면적 허가를 받지 요하지 아니한 기준면적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이네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틀렸고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틀렸고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미지정, 무지정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허가 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요. 꼭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의 경우 농지는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했죠.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지역 얼마라고 했습니까? 주거지역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비도시지역은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따로 정해서 공고한 경우 그 기준 면적을 적용받죠.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